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한부 정도를 시작하십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론조사가 좋은 CNI, 스트레이트 뉴스에 의해서 나왔는데요. 요것도 스트레이트 뉴스, 그 다음에 좋은 CNI가 이 좌파 성향이 강한 여론조사 기관이기는 하지만은요, 굉장히 위험한 지표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지지율, 정당 지지율, 그리고 특히 이제 차기 대선 후보자 지지율, 이런 전반적으로 이제 그 중요 현안에 관해서 전부 다 나왔어요. 이 보건복지부 장착한 문제, 계엄령 문제. 그런데, 야, 이렇게 편향적인 조사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까 하고 의심이 가지 않을 정도로 심각한 편향적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우리가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내용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이제 전국이 어수선한 게 이게 느닷없이 상상도 하기 어려운 계엄령 문제가 지금 하나 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정 갈등 문제는 뭐 벌써 이제 오래전부터 했고 이번 추석을 계기로 해서 응급실 비상사태가 되어 있는데 의정 갈등과 관련한 여야 의정 협의체, 이게 이제 추석 전에 가동시키려 했는데 이것도 안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의정 문제에 관해서 여러분께 충분히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 새롭게 쟁점으로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 이제 계엄령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북한의 핵 문제가 있습니다. 왜 북한의 핵 문제가 중요하느냐? 자, 지금 이제 11월에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7차 핵실험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위협, 그러니까 이제 안보 위협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김정은이가요, 이 농축,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갖다가 전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요거는 상상을 초월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또 이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문제도 있죠.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간첩 100여 명을 갖다가 우리 국정원에서 잡았는데 요거를 경찰로 넘겨주는 바람에 요 간첩 핵심 인물들 100여 명 수사도 못했다. 이거 어마어마한 안보 이 파기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이거 전부 문재인이가 해놓은 짓거리 아니겠어요? 자, 이런 문제에 관해서 한동훈 대표가 그야말로 정통 보수 자유우파의 목소리를 지금 내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 이 조국 10월 달이면 조국당이 해체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국한테도 10월 달 최고의 위기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지금 배석 판사들이 만만치 않다. 저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배석 판사들이 지금 이제 10년 이상의 사실상에 이제 과거 같으면은 40대만 하더라도 배석 판사, 그야말로 이제 초년몽도 주니어 판사였는데 지금 배석 판사들은 거의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하고 비슷한 법조 경력을 갖고 있고요. 오히려 능력 면에서는 더 출중한 배석 판사들도 많은데 이번 이재명의 공직선거법하고 위중교사 배석 판사들이 전형적인 아주 우수한 판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배석 판사들의 이 반란이 일어나고 있고 일어날 앞으로 더 확대될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벌써부터 고개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10월 달은 조국의 위기설이 이제 본격적으로 거론되면서 이재명 재판의 경우에, 왜냐하면 김동연하고 한성진이가 전부 다 이 좌파 운동권 판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석 판사의 반란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우선요,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조원 CNI. 여기에서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굉장히 자세하게 여론조사 결과가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말이죠. 이 자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지금 여기 보면은요. 지금 전반적으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제 20%대로 떨어져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은데 요거 꼭 전부 다 지금 이제 이 여론의 이 흐름을 그야말로 뭐라고 그럴까요? 상당히 영향력을 주는 이 여론조사 기관들이 이제 대형, 목요일 날 나오는 NBS, 금요일 날 나오는 한국갤럽, 그리고 월요일 날 나오는 리얼미터, 그리고 이제 매달 한 번씩 나오는 조원 CNI, 요런 여론조사 기관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론조사 내용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 우리 이제 여권한테는 상당히 위험스러운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하나씩 여러분께 이제 지금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우선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은 잘한다는 긍정평가는 27.7이고요.
못한다가 70%에 달합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시면 지금 이제 이 여론의 추이, 긍정평가율이 계속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여기 이제 끄트머리를 보시면은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요. 지금 예,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연령대별로 보더라도 지금 예, 전 연령대에서 부정평가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연령별 평가가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요거는 뭐 그냥 그림으로 흐름만 보시죠. 이게 빨간 거가 이제 부정평가잖아요. 그러면, 자, 이게 보시면, 20대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 70대까지 빨간 색깔이 압도적으로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것만 보면 전 연령대에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위험하게 가고 있다. 정당 지지율도 지금 민주당이 45.1이고 국민의힘이 34.2. 그래서 거의 11%나 차이가 나고 있어요. 자, 이 정당률 지지율도 요 빨간 색깔을 보시면 쭉쭉 빠지고 있고, 그리고 민주당은 계속해서 올라서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차기 대권 주자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여기 이제 숫자가 좀 보일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자, 이재명이가 44.5, 그리고 한동훈이가 22.0, 조국이 6.3, 오세훈이가 4.7, 이준석이가 4.4, 원희룡이가 3.6, 홍준표가 3.2, 그리고 김동연이가 2.9가 되겠습니다. 안철수는 1%대고요.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의 특징을 보면은 지금 오세훈과 이준석이의 상향 조정, 요것이 이제 눈에 띄는 큰 변화가 아니냐.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의 이제 특징으로 나오고 있다. 예, 이 정도를 한번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요거를 말이죠. 이 그러니까 계층별로 나눠봤어요. 그랬더니 민주당 이재명의 경우에는 지금 이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79.4%가 압도적으로 지금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는요. 국민의힘 지지자의 경우에는 한동훈이가 55.8.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이재명 쪽으로 무려 지금 핵심 보면 55.8 대 79.4니까 24%나 우리가 지금 밀리고 있는 형국이 아니냐. 예. 요렇게 보여져요. 예, 그래서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지지자층에서는 지금 오세훈이가 10%, 원희룡이가 6.9%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우리 한동훈 그 대표의 지지율에 비상이 켜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 대목이다. 자, 그리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리고 이준석이가 지금 아주 상당히 지금 뛰고 있고, 그리고요, 중도층의 경우에는 이재명이가 45.2%, 한동훈이가 18%, 조국이 6.9, 이준석이가 6.3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예. 요게 이제 지금 요 지표가 이제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계엄과 관련해서는요, 계엄에 공감한다는 비율이 51.2, 비공감이 40.9, 요거 여론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의 그야말로 경제 문제에 관해서 찬성이 64.2고 반대가 32, 절반이 넘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상당히 우리 여당, 정부 여당에는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요? 부담을 주는 지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 이해할 수 없는 게요. 추석 연휴 때 초대하고 싶은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이가 29.3, 한동훈이가 19.5, 조국이 15.3, 윤석열이 12, 이준석이 7.2가 됐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이 조사가 주원 CNI가 이제 본래부터 이제 좌편향 성격이 강한데, 요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스트레이트 뉴스가 굉장히 이게 좌편향성이 강하거든요.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편향된 조사 결과로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냐. 예,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이러한 저간의 이제 여론의 이제 요거를 알아야 우리가 단단히 대응할 것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조원 CI 그 여론조사 내용을 우리가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지금 이제 좌편향된 여론 조사기관들이 윤 대통령의 의료 문제로 인해서 갈등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기의 이런 구조를 갖다가 완전히 그 이재명 쪽으로 지금 몰아가려고 하는 작전을 펴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마저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뭐 유명한 30대 후반의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 그 팝송 가수가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예. 요게인데, 이 테일러 스위프트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이게 뭐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인데, 요 가수가 이번에 해리스하고 이 트럼프 토론을 보고, 헤일리 지지를 선언했어요. 아주 공개적이고 확실하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지금 해리스 후보, 바이든은 그 민주당의 후보에 대한 지지에 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적인 팝스타 가수잖아요. 테일러하고 이제 스위프트인데, 이분이 이렇게 지지를 하면서 지금 후보 유권자 등록을 독려하는 게시물까지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번 승패를 좌우할 경합주에서마저도 유권자 등록 붐이 일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 유권자 등록 붐이 결국은 이제 최종적으로 그야말로 이제 해리스에게 결정적인 표를 던져줄 것인지 여부는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요 등록이 그러니까 이 스위프트의 이제 유권자 등록 촉구하는 요 메시지 이후로 등록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미시간, 노스캐롤라이나, 네바다, 위스콘신 이런 경합주에서도 수천 명이 이미 유권자 등록을 마쳤거나 또는 본인의 유권자 등록 상태를 확인했다. 이렇게 CNN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지켜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유리한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맞다. 예, 이렇게, 지금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 언론들이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광고 효과도 상당하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과거, 지금, 클린턴, 대통령 후보 때 비욘세가 지지를 했지만은 별로 그렇게 좋은 결과는 못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은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반적으로요, 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은 지금 이제 이 해리스 이 후보가 토론에서 압도적으로 잘했다. 이게 이제 여론의 전반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초박빙 구도에서 다소간 한 2%에서 4, 5% 사이로 리드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일단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후원금 측면에서도 트럼프 후보를 갖다가 압도적으로 지금 누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단 해리스 쪽으로 조금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말이죠.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러 가지 중요한 현황을 해서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우선적으로요, 지금 이제 이 대공수사권을 갖다가 경찰로 넘기는 바람에 국정원에서 수사하던 3대 간첩단 사건, 그리고 민노총 제주 간첩사 사건하고 민노총 간첩 사건, 이런 사건과 관련해서 100여 명의 혐의자가 있지만은 이 시한에 쫓겨갔고, 왜냐하면 금년도 1월 1일부터는 무조건적으로 경찰에 넘기게 되니까 100여 명 정도의 혐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요렇게 이제 국정원의 고위 간부가 밝혔지 않습니까? 요거와 관련해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라고 입장을 내놨느냐. 바로 민주당이 경찰에 이렇게 이관을 하는 바람에 이게 이제 수사가 제대로 못하게 됐는데, 요거는 간첩 수사를 맡는 기관을 갖다가 교체한 것이 아니라 아예 간첩수사 자체를 포기한 것이다. 아주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민주당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한 것에서 더 나아가서 국정원의 조사권까지도 배려하려고 들려고 있는데, 민주당이 왜 이랬고 왜 이러고 있는지 묻고 싶다. 이제 국정원의 조사권까지도 폐기하겠다. 그래서 이 검수완박처럼 국수완박까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요 점을 지금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간첩수사는 수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정부 영역이다. 그동안 경찰이나 검찰 같은 일반 수사기관이 아니라 국정원 같은 정보기관이 맡아왔다. 그 노하우를 갑자기 이어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요, 이 대공수사권의 국정원 원복과 관련해서 한동훈 대표는 지난 총선 때부터 이러한 입장을 계속 주장해 왔고, 그리고 간첩의 범위를 갖다가 이 적국하면 이제 우리 대한민국 법률 체계에서는 북한만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첩은 북한을 포함해서 외국으로 바꾸는
다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간첩죄 개정을 당론으로 지금 추진한다. 이렇게도 밝힌 바 있어요. 자, 아주 뭐 적절한 그런 주장이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우리하는 농촌 시설을 공개해서 두고도 과거 대북 그리고 대중 굴종 외교가 만들어낸 현실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북한 이야기만 나오면 평소와 달리 아주 과묵해지고 있는데 곧 미국과 일본의 리더가 바뀌고 우리 안보 상황도 변동성이 그만큼 더 커진다. 그래서 정쟁과 방패만 몰두하지 말고 북핵으로 위협당하는 대한민국을 지키자. 그리고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상과 상식을 공주해서 생각하고 대처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이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경우는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정책 변경을 통해서 북한 간첩 요원들이 결국은 이 대한민국을 그냥 휘젓고 다닐 수 있는 정치적인 공간을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과 관련해서, 그리고 조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이재명과 관련해서 이제 10월 말 11월 초 사이에 2개의 판결문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 하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이제 먼저 나오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이제 위증 교사 사건이 나오게 됐는데, 참 이게 김명수가 말이죠. 이 꼼꼼하게 하는 바람에 둘 다, 그러니까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의 경우는 김명수와 마찬가지의 국제인권법 소속으로 되어 있고, 김동연의 경우에는 대학 때부터 좌파 활동을 한 좌파 판사이고, 이건 뭐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좌파 판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제 채널A의 이동재 기자를 갖다가 구속시켰잖아요. 혐의가 뭐냐? 검언 유착 의혹과 관련해서 강요 미수 혐의가 돼요. 그런데 강요 미수 혐의자를 갖다가 구속하게 된 것은 김동연이가 대한민국 사상 처음이에요. 그 정도로 좌파 성향이 강한 인간이 바로 김동연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판결문을 초안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주심판사인데, 요 주심판사가 누구냐. 그리고 배석판사, 그러니까 2명인데 그 중에 1명이 주심판사잖아요. 요게 누구냐가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겠는데, 지금 보도를 보면요. 지금 이제 그 공직선거법 법의 경우에 지금 이제 주심판사, 판결문을 쓰는 판사는 이학인 판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배석판사는 박명, 그리고 이제 위증교사의 경우는 안건호 주심이고요. 김태영 배석이에요. 요 사람들이 말하자면 이제 서울고대 나오신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김현장 변호사 출신도 있고, 그리고 이제 법조 경력이 전부 다 10년이 넘는다. 그래서 담당 부장판사 못지 않은 실력과 그리고 꼼꼼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벌써부터 이제 판결문 초안을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요 초안의 작성 과정에서도 만만치 않은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럴 경우에는 이 배석판사 2명이, 왜냐하면 의견이 다를 때는요, 옛날 같으면은 이 판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재판장이, 이렇게 뭐, 이 형벌을 갖다가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배석판사들이 조용하게. 왜? 옛날에는 사법시험 시대 때는 이제, 사법시험이 합격되면 연수원을 마치고 바로 판사로 보임을 받으니까 그야말로 시니어리티가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이 하자는 대로 대충 따라갔지만은 요즘의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왜? 지금 로스쿨 나와갖고, 로스쿨 나와서, 지금 이제 그 변호사로 쭉 일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일정 경력, 변호사 경력 최소 5년, 그 다음에 7년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잖아요. 이런 변호사 경력을 가지고 초임 판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의 법조 경력은 통상적으로 배석판사 하면 10년 정도의 이 법조 경력을 가지고 있는 쟁쟁한 그런 판사들이, 전문 판사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장판사 못지않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만치가 않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성진 판사가 지금 이제 재판적으로 되어 있는 공직선거법 사건, 그리고 이제 김동연이가 재판장으로 되어 있는 우의정 교사 사건, 요 배석 판사들의 반란이 틀림없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이재명한테 유리한 판결을 일방적으로 재판장이 좌파라 해서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배석 판사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전망들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요. 이제 조국과 관련된 재판이 되겠는데, 조국도 10월 달이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 왜냐? 지금 대법원 판결이 10월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대법원 판결은 이제 법리만 하게 돼 있잖아요. 불러다가 뭐 조사하고 이런 게 없지 않습니까? 사실관계는 이미 다 끝난 걸로 보는 것이고, 그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법리 적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것만
판단하는 게 바로 대법원의 판결의 특징이 되겠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1심과 2심에서 공이 똑같은 법리 적용으로 인해서 이 2년형이 선고받게 됐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뒤집힐 확률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대법원에서의 이 구속 판결 나오면 이거는 그대로 법정 구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제 10월 달에 4군데의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4군데의 보궐선거에서 지금 조국이가 민주당을 이길 수 있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호남에서도 지난번 총선에서 비례대표는 이겼지만은 이번 지역대표에서는 결국 조국이가 이기기가 어려울 것이다. 왜? 민주당에서 떨어진 사람을 갖다가 지금 공천해서 민당에서도 지금 불만이 많고 조국당도 내부적으로 이렇게 갖고 우리가 이기겠느냐. 그런 반성분들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결국 재보궐선거 4군데서 전부 다 완패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런 전망들이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가 이제 되겠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황운하 울산시장 사건이 되겠습니다. 울산시장 사건, 황운하 이미 구형을 때렸잖아요. 구형을 때리면서 5년 구형을 때리면서 황운하에 관해서는 법정 구속을 꼭 해달라. 이 점을 강조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왜? 나머지는 일반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황운하의 경우에는 법정 구속을 하려면은 요게 법정 구속을 법정 구속까지 이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현역 의원이기 때문에 또 이제 여의도에서 민주당하고 손을 잡고 또 반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요 법정 구속대로 만약에 이제 법원에서 지금 이제 그러지 않아도 이제 검찰도 열불이 나 있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열불이 나 있잖아요. 만약에 법정 구속을 하게 된다. 그러면 조국은 당 대표로서 대법원에서 법정 구속이 되고 황운하는 2심에서 법정 구속이 된다. 그러면은 넘버1, 넘버2가 구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당이 이게 유지가 될 수 있겠느냐. 이게 그야말로 이제 그러니까 조국당이 이거 해체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 뭐 해체까지는 가지 않겠지만은요. 자,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 조국당에서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한 선임 최고위원이 또 당 대표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미 이 조국도 당원 당규를 바꿔놨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당이 해체되지는 않겠지만 일단 그런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조국의 정치적인 입지, 조국당의 정치적인 위상에 상당한 변화가 10월쯤에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조국이든 이재명이든, 그리고 이제 문재인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추석이 지나고 나면 이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할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문재인도 이제 국회의원이 아니니까 언제든지 구속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국, 이재명, 문재인 이 트리오가 전부 다 구속될 수도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시간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들이 법조계에 상당합니다. 자, 꼭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여론을 좀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좌파 판사들에게 부담을 지어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